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그래서 기념으로 또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과 얼굴을 마주하고서 향후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인지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CPI 지표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시면은 헤드라인 CPI와 이 근원 CPI가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데, 우선은 이 헤드라인부터 보면은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지금 상회를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꺾여가던 지금 인플레이션의 흐름이 약간 주춤하면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이 코어 CPI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치보다는 소폭 하회를 했지만 예측치를 상회를 하면서 좋지 못한 시그널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지금 20만 건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전히 고용이 견고하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는 추세이고 고용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좋지 못한 시그널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나스닥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좀 크게 지금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다가 다행히 이후에 좀 반등을 하면서 결국은 횡보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3월 달부터는 아마도 금리를 한 차례 정도는 인하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여전히 좀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5월 달이 되면은 확실하게 한 번은 내릴 것이다 라는 의견이 거의 정말로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일단은 이 증시가 회복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고 하루 동안의 거래량을 이제 집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총 46억 달러, 약 6조 정도가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거래량이 있었던 거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락, 피델리티, 아크, 비트와이즈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규모의 경제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순서대로 뭔가 배열이 정해지는 느낌들이고요. 아마도 향후에는 이런 구조들이 좀 강세를 가지고 가서 가장 상위권들의 좀 포진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들을 기관들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새벽부터 계속해서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물량들이 좀 유출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지금 크립토 콘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이 OTC 마켓에서 무려 70억 달러, 한화로는 9조 정도 규모의 거래가 성사되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코인베이스가 대부분의 현물 ETF의 커스터디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량들을 이제 ETF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은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네, OTC 마켓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급격하게 가격 변동들을 발생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거래들, 그리고 대규모 기관들의 정말 큰 거래들은 대부분 OTC 마켓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큰 변동을 미치지 않지만 굉장히 수요를 늘리고 그리고 공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격을 꾸준히 상승시키는 효과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전해졌는데요. 어제 결국은 SEC 위원들이 투표로서 이걸 결정했다라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민주당이 3명이고 이 공화당이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딱 이 구성대로 보시면은 퍼스와 우에다가 공화당입니다.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크렌쇼와 리자라가가 민주당인데 거부를 했죠.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 캐스팅 보트는 누구였느냐? 네, 바로 이 갠슬러였습니다. 갠슬러가 승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갠슬러가 이렇게 집계가 될 거를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승인을 했다는 거는 지금의 큰 흐름과 대세상으로 이 갠슬러가 막을 만한 그런 어떤 요인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큰 흐름은 막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어제 비트코인은 굉장히 가격이 큰 무빙을 보여줬지만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거침없이 48K를 잠깐 뚫고 올라가서 굉장히 높은 구간들 50K 가까이로 도전을 했지만 결국은 돌파에는 성공을 하지 못한 모습들인데요. 전체적으로 차트 분석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선전을 하고 특히 이더리움 계열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급속하게 또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52.46%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거고요. 이번 4월에 중요한 비트코인 반감기도 예정되어 있고 이후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해줘야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순환매의 개념들과 그리고 이 고래들의 자본의 이동의 개념들을 우리가 잘 또 추적을 하면서 흐름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자본들이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고 가격이 상승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흐름들이 이어졌다가 다시 이 흐름들은요 또 어느 순간 시점이 되면은 또 비트코인과 또 다른 곳으로 좀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급등하는데 올라타는 전략은 좋은 전략이 아니고요, 급등하기 전에 저평가 구간에서 먼저 매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를 통해서 이 고래들의 움직임과 매수 매도벽 추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48K를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변화들을 보면은 이 구간에서 굉장히 진했던 매도벽이 다소 약해진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 상단으로는 매도벽이 생각보다는 좀 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두꺼운 매도벽은 지금 50K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조금만 의지를 내면은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추이들이 어떤 여력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 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이 구간부터는 계속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고래도 비슷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지금 많이 물량들을 던지고 있는 고래는 이 네 번째 이 녹색 고래가 굉장히 많이 물량들을 던져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어떤 물량들 중에서는 지금 홀딩하고 있는 물량들이 많이 있고 조금 더 단기적인 자본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어떤 장기 홀더들과 단기 홀더들의 비중을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어제 크립토 퀀트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보유자 물량들이 약간은 공급이 물량이 지금 나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씩 이 장기 홀더 물량들이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규모에서 비유동적인, 그러니까 빠르게 거래되지 않는 물량들은요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보유 물량들도 약간 증가하고 있지만 유동적인 물량 자체는 여전히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뭔가 대세 상승장으로 크게 진입하는 그런 움직임들보다는 여전히 장기 보유자들은 이 시장에서 더 많은 상승들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의 기준을 삼을 때 우리는 155일을 기준으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155일보다 더 많이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 보유, 그 이하는 단기 보유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장기와 단기를 잡아보면 보통 1년 그리고 2년 정도를 갖다가 포인트로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2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어떤 추세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꾸준히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데 포인트를 찍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온체인 분석들을 조금 더 이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흥미로운 기사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국내 투자 거래 어플들을 통해서는 이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막았다라는 건데요. 자,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ETF라고 하는 것이 기초 자산을 추적을 하는 건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기초 자산으로 포함이 돼서 만들어지는 ETF, 이 기초 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비트코인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국내에서는 개인만 거래를 할 수 있죠. 법인의 거래가 막혀 있는데 이렇게 ETF로 출시가 되고 이제 주식 거래 앱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 기관이나 법인 투자자들의 어떤 접근들도 가능해진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현 시점에서 어떤 책임 소재들을 좀 따졌을 때 향후에 금융당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책임의 소재를 먼저 좀 원천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현 시점에서 이렇게 결정이 내려져 있는데,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들의 어떤 규제성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면은 변화의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이요, 국내에서만 비단 적용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엘리노어 테렛이라고 폭스 비즈니스 기자에 따르면은 지금 메릴 린치도 이런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릴 린치가 본인들의 거래 앱에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뱅가드도 마찬가지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뱅가드는 계속해서 본인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역시나 그런 움직임들, 지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지금 막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은 이 찰스 에드워드라는 분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모건 스탠리와 뱅가드, 시티, 메릴 린치, 에드워드 존스, UBS까지 대부분은 이 고객들이 본인들의 앱에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현 시점에서는 막아놓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긍정적인 움직임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에서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지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로빈후드는요,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플랫폼이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거래도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로빈후드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켄보다도 로빈후드의 어떤 실질적인 점유율이 더 높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는데, 이 뱅가드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어떤 존재냐?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2대 주주입니다. 자,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사실상 그동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어떤 상징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거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거래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뱅가드의 이런 움직임들도요, 향후에는 분명히 변화될 수 있는 조짐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UBS 같은 경우도 고객들에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를 못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특정한 고객들에게는 일부 거래를 허용하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온체인 지표상으로 지금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MVRV G스코어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65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2에 도달했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조정이 발생했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지만 여전히 상반기 내에 어떤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렇게 조정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좀 많은 물량들을 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NUPL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 보시면은 52%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또 중요한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대부분은 조정을 겪었던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어떤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무조건 조정이 온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과거의 사이클과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이제 상승했던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줬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커먼체인 코너에서 이 무료로 이 지표들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룩인투 비트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서 보여드렸던 대부분의 그 장표들은 이 룩인투 비트코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또 하나 장표를 추가를 했는데, 이 사이클 마스터라고 하는 장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표가 지금 현재까지 가장 가격을 정확하게 지금 예측을 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장이 되는 구간과 바닥 지점, 정확하게 딱딱 맞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시장이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이 지표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지표도 가장 중립적인, 가장 중간 단계에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 더 안 오르면 어떡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요 구간에 이제 맞닿는 그 순간에서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구간, 이 노란색 선을 넘는 구간들부터는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간단하게 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삼각수렴 패턴을 지금 이탈하고 이제 상승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RSI도 굉장히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약간 주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ETF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4월 달에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한 변화들을 굉장히 많이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 가격대가 지금 46K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영역대는 45.5K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굉장히 지켜내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50 SMA 42K를 또 지지하는 구간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들을 이탈했을 때 마지노로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37.9K까지는 여전히 기술적인 분석 상으로는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도달해야 되는 구간들은 48K와 49.1K이고요. 이후에는 이제 50K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매도벽에서 보셨겠지만 50K가 굉장히 두껍게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들에서 좀 어떤 횡보의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더리움 얘기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이 비트코인 ETF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비트코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있을 덴쿤 업그레이드와 그리고 현물 ETF 승인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들이고 하나는 어떤 자본의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바네크의 마지막 데드라인인 5월 달까지 아마 승인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업계에서는 이게 현물 ETF가 출시가 단기간에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찬반 논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찬성하는 입장은 비트코인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안 될 거라는 입장은 비트코인은 SEC도 상품으로서 완전히 인정을 했지만 이더리움은 여전히 증권성 논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이더리움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2,700달러를 일시적으로 터치를 하고 지금 가격대는 조금 조정을 받아서 2,600달러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미션은 이 2,700달러를 계속해서 이제 돌파를 해서 이 구간을 다지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이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강력한 저항이죠. 3,000달러를 다시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달러를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지금 4,000달러까지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입장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MACD 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유입 증가들과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RSI 상으로도 굉장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동평균선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근데 과매수 구간으로 지금 4시간 봉에서는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체이킨 머니플로우 차트에서도 지금 상승의 추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도 지금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솔라나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패턴상으로는 이것이 아마도 불플래그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을 이어가다가 지금 플래그에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다지기를 잘 해서 이 구간을 저항해서 지지 구간으로 바꿀 수 있으면은 150에서 165까지도 단기적으로 또 가능하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는 어떤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 ETF와 많이 비교들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금 ETF가 이 GLD라고 하는 상품인데 2004년에 처음 출시가 되고 나서 이때 44달러였는데 2011년 약 7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에 약 4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ETF가 출시되기 전까지 금은요 거의 20년 동안 마이너스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ETF가 출시되고 나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금 ETF와 비교했을 때 금이 이 정도 퍼포먼스면 비트코인도 뭐 이 정도를 내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떤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금과 ETF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비트코인의 수익 퍼포먼스를 보면은 144%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금은 보시면은 거의 뭐 한 10% 중반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의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금은 대체 자산으로서의 역할들만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들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의 입장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이 암호화폐들은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피델리티의 주리엔 티머 같은 사람들은요, S커브가 비트코인 채택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S커브라는 거는 기술이 어떤 성장 궤도에 올라갈 때, 이 상승 궤도에 올라갈 때 곡선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S커브의 요 지점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3단계의 가장 초입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요, 우리가 어떤 자산을 기관들이 담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안전자산으로서 담을 수도 있고 수익률 측면에서 담을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굉장히 다면적인 자산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을 어떤 내러티브로 인식을 하든지 간에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비트코인의 어떤 승인은 향후에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금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M2 통화량과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또 일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에 이 시장의 가격 상승을 끌어올 수 있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망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불리시한 관점을 오늘 금요일이니까 두 가지 정도만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예측은 이 코어 사이언티픽의 CEO입니다. 다린 파인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비트코인이 평생 동안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현 시점에 200배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죠. 샘슨 모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100만 불, 한화로는 약 13억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 관점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굉장히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자체에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가지고 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